이 차에 대한 얘기 나누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갖고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실 텐데 오늘은 이 김종미 박사께서 이 차가 좀 막히는 바람에 집이 일산입니다. 일산에서 오다가 중간에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전화로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김종미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쉽습니다. 이거 청취자분들이 이 차 따르는 소리 ASMR을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차에서 차를 따르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갓길에 차는 안전하게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서늘하고요. 이 날씨가 정말 이제 가을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정말 차 마시기 좋은 계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떤 차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가을, 겨울이 차를 가장 많이 마시게 되는 계절이죠. 예. 앞으로 차를 많이 마실 것을 대비해서 오늘은 차를 우릴 때 어떤 마음가짐이면 좋겠는가. 그래서 차와 노자의 물의 명상을 주제로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라든 간에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그 차를 마시는 어떤 마음가짐을 좀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데 노자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노자는 이제 도덕경을 썼다고 알려진 그 노자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노자의 사상이 탈중앙,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비워라, 부드러워라 이런 내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변혁기 때마다 주목을 받았는데요. 요즘도 노자가 참 잘 어울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노자가 잘 어울립니다.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요. 좀 마음을 비워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이런 흐름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변혁기 때마다 늘 노자의 사상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노자가 어울리는 시대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노자, 도덕경을 좋아하실 텐데 노자와 차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어떻게 좀 가능하시면 청취자분들에게 이 차 따르는 소리 ASMR을 좀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바쁜 아침에 조용히 차 한 잔 드십시오. 차 따르는 소리가 굉장히 선명한데요. 밖에 있는 그 스태프들이 굉장히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밖에 있는 스태프들이. 이 차 따르는 소리가 이렇게 이 귀에 들리니까 지금 저는 헤드폰을 쓰고 이제 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들렸을 것 같고요. 차 따르는 소리 참 좋습니다, 정말. 예. 네. 차자리에서는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차를 따를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우리가 이 찬물을 바라보고 있게 되죠. 네. 아마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연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과도 소통하고, 나무와도 얘기하고, 산과도 교감하고. 그래서 동양의 성인들은 거의 모두가 자연을 관찰하고 명상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물에 관한 명상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또 물에 관한 명상을 가장 많이 한 분이 노자입니다. 이거 물을 굉장히 사랑하신 분이네요, 노자가. 맞습니다. 물의 예찬자, 물과 떨어질 수 없는 분,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도 이 차가 찻주전자에서 찻잔으로 또르르 떨어지는 모습, 또 내 몸속으로 들어가면 입에서 저 아래 단전까지 내려가는 차의 기운을 느끼면서 노자 도덕경에 이런 얘기들을 명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다가 모든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 낮추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에 서는 물과 같습니다. 온갖 것을 섬길 뿐 높이 오르겠다고 다투지 않고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장 가깝습니다. 나에게는 3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그러움, 둘째는 검소함, 셋째는 세상의 앞에 서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좀 마음심이 되셨는가요? 그럼요. 이 0653님, 차 안에서 차를 따르는 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쉬운 게, 이 박사님이 스튜디오에 오시면, 그래도 저도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냥 생수를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네. 물은 도에 가깝다는 게 결국 이제 이 상선약수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내 마음을 가만히 바라볼 때에 자꾸 경쟁적이 되고 거만해지고 그러면 차를 잘 못 마시고 있구나. 반대로 마음이 낮아지고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차를 잘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이 차를 마시면서 진짜 이게 잘 마시는지 잘못 마시는지 이 마음에서 벌써 이제 모든 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3가지 보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첫째가 너그러움, 제가 받아 쓰고 있습니다. 둘째가 검소함, 셋째가 세상 앞에 위에 서려 하지 않는 것. 이게 참 굉장히 이게 마음이 다가오네요. 네. 이 차와 물의 명상, 뭐 참 어울리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차를 우릴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이 차를 우릴 때 참 중요합니다. 그 차의 맛을 잘 품어주는 물이 있고요. 네. 차 맛을 뱉어내면서 좀 약화시키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차서에 보면 차의 성격은 물이 결정한다. 차가 80이고 물이 100이다. 80점의 차가 100점의 물을 만나면 100점의 차가 되고 반대로 100점의 차가 80점의 물을 만나면 80점의 차가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물이 중요합니다. 차가 80이고 물이 100인데 80점의 차가 100점의 물을 만나면 100점의 차가 되지만 100점의 차가 80점의 물을 만나면 80점의 차로 떨어지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이런 게 참 이제 심오한데 그 정도로 이제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이 차와 물, 노자 이 관련이 많이 있는데 노자 시대에 차가 있었다면 노자도 이 차를 드시는 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상상력이 매우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실로도 노자는 차와 관련이 매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 노장 신안열전에 보면요. 네. 노자가 주나라를 떠나서 세상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함곡관이란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무도 노자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함곡관을 지키는 관리 윤희가 딱 노자가 스승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저를 위해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매달렸다고 해요. 또 노자를 스승으로 모시는 예를 취할 때에 차를 올려서 대접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달회가 윤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노자가 윤희가 대접하는 차를 마시고는 너는 차를 수행하는 물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노자에게 도덕경 5,000글자를 써서 주고는 소를 타고 함곡관 밖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곡관을 지키는 관리가 이제 윤희였는데 네. 그 함곡관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정부 부처인가요? 아니요. 중국의 서쪽에 가장 예전으로 치면 중국에서 서쪽 변방이라고 하기 죄송합니다만 나가는
예, 중요한 하나의 관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우한 같은 곳이네요, 이제 함곡관은. 역사 속에 예. 네, 지명입니다. 네. 네. 아, 아무튼 그 윤희가 노자를 이렇게 이 차를 올려서 대접했던 여기서 이제 헌다레가 이제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 차와 관련된 노자의 또 얘기, 또 역사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고요. 아, 좀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차를 좀 마시고 싶다는 생각도 더 많이 나는데 좀 차를 한 잔 주셔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 예. 네. 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노자가 스승님을 몰라볼 때 윤희가 노자를 알아봤다는 것은 윤희가 차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졌기 때문에 네. 아, 그 노자가 스승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않았을까. 또 노자 역시도 아무에게나 이 도덕경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차 수행을 통해서 많이 맑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전할만 하다 해서 도덕경을 남기고 떠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곡관에 있던 윤희가 이 노자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요. 본 적은 없죠. 본 적이 네. 없는데 이 노자가 세상으로부터 좀 숨으려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그 지역을 함곡관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바로 알아본 걸 보면 뭐 그때 무슨 뭐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무슨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본 건 정말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읽을 거네요. 마음을. 그렇죠. 범상치 않은 그분의 아우라, 예. 기운 이런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아, 그렇군요.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616님. 아, 오늘 아침 차와 관련된 모든 얘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메모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트를 3개나 찍어주셨습니다. 예, 0923님은 아, 이 생연잎을 구입해 말린 뒤에 이 팬에 한번 덮고 마시고 있는데 예, 좀 더 맛있게 마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네 차를 예. 팬에 덮어서 드신다고요? 예, 생연잎을 구입해서 말린 뒤에 네. 네. 이제 팬에 한번 덮고서 마시고 있다고 하시네요. 예. 네, 네. 근데 좀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는지. 덮을 때, 예. 뭐, 팬이 요리를 하지 않은 좀 차 전용 팬을 사용하시는지. 왜냐면 차가 이 흡습성이나 또 그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쓰는 부엌에서 차를 덮는 것은 되게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정갈하고 차 전용 도구에서 차를 한번 덮으시는지 그리고 오늘 또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좀 좋은 물을 가지고 우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프라이팬이 다른 거를 이렇게 이제 또 볶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덮군다 그러죠. 차를 네. 덮는 프라이팬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용 차를 덮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좋은 물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부엌이 아닌 곳에서 덮어야 되고요. 아, 부엌에서 하면 안 되나요? 부엌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음식 재료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예. 차가 바로 그 음식의 냄새들을 차가 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차에 어떤 순수한 맛이 없어지네요. 네. 네. 그러면 부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해야 되죠? 그래서 차를 덮을 때는 차를 덮는 장소가 따로 있다든가, 예. 차방이 따로 있다든가, 만약에 집에서 하신다면 환기도 많이 이렇게 하시고, 예. 음식 안 만든 좀 시간에 예. 조금 그래도 정갈하게 해놓고 살짝 덮어 두시는 네. 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네. 그만큼 여러 가지 향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차의 네. 어떤 순수한 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뭐 조리했던 음식의 향이 남아있는 이런 부엌에서보다는 조금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곳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프라이팬도 다른 요리를 했던 프라이팬으로 하면 안 되고 차만을 덮는 프라이팬을 따로 준비해 두셔야겠네요.
네, 후라이팬이라기보다는 차 덮는 도구가 따로 있는데. 아, 따로 이제 있나요? 집에서는, 네네. 집에서 이렇게 약식으로 하실 때에는 예.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예. 이렇습니다. 네. 아, 박사님 이제 차와 관련된 얘기 이렇게 쭉 나누고 하다 보니까 직접 뭐 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제가 차를 마시진 못하고 있지만 이 차의 향이 이 스튜디오에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 차 따르는 소리 한 번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예. 여러분, 차 한 잔 올리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아요, 소리가. 제가 헤드폰을 끼고 그 차 따르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아, 이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왜 좋은지를 알게 되네요. 예. 차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지고요. 어떻게 올해는 이 지리산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박사님이. 네. 예, 그 얘기 좀 네. 해주시죠. 아, 네. 평소 봄에는 이제 중국 운남성에 가서 보이차를 만드는데요. 네. 올해는 중국 못 들어가서 지리산에 갔습니다. 예. 근데 지리산에도 100년가량 된 좋은 차밭이 있어요. 그래서 지리산 차나무 찻잎으로 이제 녹차 아닌 반발효차를 만들어서 예. 오늘 우려서 드렸습니다. 아, 지금 이 따라주시는 차의 소리가 이 반발 효차네요, 그러니까. 네. 지리산 차나무 찻잎으로 만든. 아, 이 맛이 어떤지 모를 텐데, 좀 뭐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느낌이라도. 아, 반발효차는요. 녹차는 보통 녹차를 덮는 것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불을 먼저 대서 그 불맛으로 녹차의 맛을 만드는 건데요. 네. 반발효차는 덮기 전에 조금 반나절 정도 발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찻잎을 시들고 흔들고 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밤새 이렇게 흔들다 보면 좀 살도 빠지고 허리도 날씬해지고 네 근데 고생을 되게 많이 하는 차예요. 예.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향기를 내죠. 그러니까 중국차 같은 경우는 반발효차의 대표적인 게 우롱차가 반발효차 우롱차. 계열이고요. 네, 예. 우리 녹차로도 이렇게 향을 낼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해보고 왔습니다. 예. 얘기만 들어도 약간은 그 맛과 향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차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나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보통들 차를 구입하실 때 차통이 예뻐서 구입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리의 기본이 건강한 식재료이듯이 차의 기본도 찻잎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를 만들 때 차나무 선별, 찻잎 선별 이렇게 차의 재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직접 보고 참여해야만 전 과정을 이제 보증하거나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차나무 선별부터 제가 직접 참여합니다. 그래서 네, 직접 중국 보셔야 같은 되네요, 경우는 차나무를. 그렇죠. 그 중국에서 만들 때는 또 차나무 수령, 천연 원시림 차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천연 원시림 다원에 가서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원시림 차나무를 선별하고요. 또 지리산에도 좋은 차밭이 있어서 직접 가서 따기부터 직접 다 참여합니다. 예. 네. 박사님이 가서 직접 따서 차를 만드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리산. 네. 그러니까 차나무도 고르고 찻잎도 따고 또 이 덕는다고 하죠. 이런 네. 과정을 직접 다 하시는 거고. 네. 그 차가 지금 이 따라주셨던 반발 효차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신 것 같아요. 3557님, 이 박사님께서 따라주시는 은은한 향기가 풍기는 차 2잔 마시고 출근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5767님은요, 녹차 체험하러 가서 해봤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 실제 하면은 그 초보자들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되게 행복한 경험이죠. 왜냐하면 찻잎을 직접 이렇게 새벽에 이슬 맞으면서 찻잎을 따고 또 차를 비비는 과정에서는 정말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듯이 차를 이렇게 손으로 둥글리면서 비비거든요. 근데 그럴 때 완전히 온전히 찻잎과 내가 하나 되는 느낌? 혼연일체? 그리고 손끝으로 그 찻잎의 건강함, 찻잎의 쫀득함 이런 것들이 다 전해져 와요. 그럼 거의 좀 황홀경이랄까? 그래서 힘들다기보다는 황홀경은 물론 힘들지만 황홀경이 훨씬 많이 느껴지는 그런 행복감이 굉장히 극에 달하네요. 네. 근데 보통 요리할 때는 이렇게 이 장갑을 끼는데 이 차를 덮거나 할 때는 그냥 계속 그냥 맨손으로 하시는 거죠? 차를 덮을 때는 이제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지만요. 비빌 때는 덮고 비비고 이런 과정이 몇 번이 있어요. 근데 비빌 때는 맨손으로 하면서 그 정도와 촉감을 손끝으로 느끼죠. 그럴 때 혼연일체 되었다 이런 순간들이 오곤 합니다. 5767님, 박사님 목소리에서 천년의 향이 나는 듯합니다. 극찬이시네요. 0923님은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올려주셨고요. 3743님은 저는 그래도 곡차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차를 배워서 이 손님 절대할 때 차를 대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어떠세요? 네. 많은 분들이 차를 배워서 직접 우려서 대접하시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정말 감동할 것 같아요. 그 차는 섬세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의 맛이 아무래도 화려하고 복잡하기보다는 단순하고 단정하고 깊고 또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맺은 사귐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 관계가 아니라 단박하고 단정하고 오래될수록 빛을 발하는 그런 우정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를 표현할 때 가인여차, 아름다운 사람은 차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또 이것을 가우여차, 버우자를 써서요. 아름다운 사귐은 차와 같은 사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전화 연결했지만요. 차 한 잔의 여유 아주 잘 느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